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관도 경문입니다. 사관학교를 간다. 오늘은 국군간호사관학교 편 김영희 예비역 중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군간호사관학교 37기 김영희입니다. 37기는요, 93년 학번입니다. 그리고 97년에 소위로 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1년간의 군생활을 했고요. 2018년 군복무를 마치고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 간호 주특기 간호 장교로 수도병원, 대구병원, 이동외과병원 등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부서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 동기, 이제 뭐 이걸 여쭤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할 때 혹시 동기가 뭐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회 풍조로 여성이 자신의 개성과 주장을 펼치기 이제 막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관학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삶을 독립하여 개척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군이 낯설기는 했지만 저 성향이 원래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래도 좀 약간 특수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육사나 공사나 해사보다는 약간 또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 사관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렇게 갈 학생들이 모여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어떤 거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군간호사관학교는요, 1967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올해 63기가 소위로 인관을 했어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정예 간호장교 양성의 임무를 지닌 특수목적대학이에요. 그래서 미래 군 의료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군과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성구,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내외적으로는 재난간호, 외상간호, 군 여성건강, 통일군간호 등을 주도하고 있고요. 국가재난 시에 가장 먼저 달려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 인원은 약 4,5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많은 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또 졸업생이었나요? 아니면 졸업생이었습니다. 졸업생이었습니까? 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졸업생들이 그래도 진짜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많은 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이제 간호라고 하는 어떤 최일선에서 병자라든지 환자라든지 일반 어떤 학생 어떤 부상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돕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국군간호사관학교고요.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6.25 때 네. 간호장교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간호장교들이 파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라크 파병, 각종 서부 사하라 파병 등 각종 파병에도 계속 파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령님께서도 이라크에 파병을 하셨나요? 네, 저도 2003년에 이라크 제마 부대 일진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막 이제 종전 선언 되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요.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잠시 전 그 사관학교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사관학교에 이제 생도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도생활은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갖춰야 되고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관학교가 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합숙 생활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생도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도 생활은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교나 생도에게 군인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명예입니다. 우리의 군인으로서, 생도로서 지켜야 할 명예. 명예라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생도 생활을 시작한 이상은 명예가 이 본인의 가슴 가장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는 어디에나 사관생도 명예신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율이 있는데 사관생도 명예신조, 사관생도 도덕 강령,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도덕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규범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그 군 부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휘 체계가 있어요. 군단장님, 사단장님, 그리고 연대장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사관학교에도 지휘 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생도 그다음 중대장 생도 이렇게 지휘 근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그 장교가 되기 전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국군간호 사관학교는 내무 생활하는 곳을 우리는 인헌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인헌관은 약 3,000평 규모인데요.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인 1실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1, 2, 3, 4학년이 함께 혼합 중대로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군생활하고 거의 유사한. 네, 군생활과 네. 유사하죠. 많이 유사하죠. 이 군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니까요.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일반 이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있고요. 또 네. 기숙형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기숙형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이제 그런 기숙사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잘 적응이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기숙 생활을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건 또 개인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규정과 규범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들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관생도 특전. 뭐 각 사관학교마다 특전이 제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그냥 뭐 네네.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관학교는 들어오면 학비, 식비, 숙박비, 피복비가 전부 다 국비 지원입니다. 또한 매월 소정의 품위 유지비, 뭐 일반 사회에서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품위 유지비라고 부릅니다. 품위 유지비로 1학년은 한 80여만 원, 네. 그 다음에 4학년은 한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액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견학, 그 봉사활동 참여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또 그 속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사관학교를 간다. 또 한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집에 효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100% 찬성 동의합니다. 집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사관학교를 가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주관과 그리고 어떤 그 자기가 자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이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력은 당연히 기초 체력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학비를 또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런 또 장점. 그리고 간호사관생도만이 가지는 간호사로서의 면허가 졸업할 때 이제 가지고 나오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사관생도로서 이제 합격을 해서 4년 동안의 생활을 하고 임관을 한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육군, 해군, 공군에 이제 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관 후의 진로는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관 후에는요, 저희가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합니다. 소위로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제 받게 되고요. 소위로 임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가는 곳은 전후방 국군병원입니다. 국군병원에서 간호장교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지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간호에도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주특기라고 부릅니다. 간호를 전공했지만 나는 중환자 주특기, 중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주특기야. 수술 주특기, 정신간호 주특기, 그리고 신장투석, 그리고 감염관리 이렇게 6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교육을 받고 이제부터 본인이 주특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특기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국군군의학교, 군의학교도 가서 교관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부서, 해외 파병 근무,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다른 사관학교와 거의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치의대를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군사 영어 과정, 영어를 한 6개월 정도 그 영어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군사 교육, 주특기에 따라서는 미국에 가서 이제 OJT라고 하거든요.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요. 8개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4개월 정도 자기 주특기, 저는 중환자였는데 주특기 교육을 4개월 정도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미군 포트 루이스에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근무 후에는 전역 또는 장기 복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 복무를 선택하신 분들은 계속 진급을 하시는 거죠. 뭐 소령, 중령 이렇게 진급을 하시는 거고요. 전역을 하시는 분은 이제 사회에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제 많이 가는 곳은 교수님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많고 간호대학 교수님 또는 보건교사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또는 감염관리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정계로도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국제기구에도 가끔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이 사관학교가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좀 특수하게도 어떤 그 자격증을 졸업 후에 바로 부여받고 바로 이제 여러 부서에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년 동안의 이제 복무 기간을 끝나서 사회에 이제 배출됐을 때도 여러 분야에 갔을 때 뭔가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보다는 뭔가 더 전문화된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졸업과 동시에 이 간호사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간호사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이 되는 사람에게 한해서 졸업도 할 수 있고 임관도 할 수 있고 간호사로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냥 뭐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국가고시, 모든 간호사는 국가고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보건,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군문을 떠나서도 여러 곳에서 특히 간호장교 출신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선호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동기가 이제 미국 간호사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 간호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경쟁자가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제 동기가 거기에.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나를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당신의 그 학교 있죠? 졸업 학교를 보니까
국군 간호사관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군 간호사관학교 출신은 일하는 거나 마음가짐이나 어떤 봉사정신이나 조직의 어떤 충성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데 이제 100번 공감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다 어떤 그런 목적 의식과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이제 일반 대학도 간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과 뭐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에서부터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와 사명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또 전문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 하는 정말 특수대학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또 졸업을 하시고 또 임관하셔서 여러 분야에서 또 활동하신 중령님이 정말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은 아닌데,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2019년인가 어떤 해에 이제 그 전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6회공 전부 뭐 40대 1이 넘었었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그 4개 그 사관학교 중에서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제일 높았습니다. 51점 몇 대 1로 제가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호장교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네, 간호장교는 진급이 굉장히 힘든 병과입니다. 병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호병과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많은 선후배 동기들이 진급을 하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장교 이제 순증을 통해서 간호정교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그런 어떤 높은 경쟁률로 상위 계급으로의 그렇게 어렵게 진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간호장교들이 상위 계급으로 연간 장교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급에 대한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장군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이제 교수가 되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럼 제가 어디까지 진급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간호장교가 어디까지 진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신의 노력이 거의 대부분이고 약간의 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운을 바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쟁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관학교 생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면 정말 뭐 자기의 미래라는 것은 뭐 그것이 한계가 없이 계속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은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것 플러스 여러 사람을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뭐 배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생도생활부터 꾸준히 그런 마인드, 생도생활부터 꾸준히 이렇게 연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이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사관학교 시험이 응시가 되는데 1차 시험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7월 29일 날 토요일 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 그럼 수험생들이 갖춰야 될 지원 자세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관학교를 간다는 것을 결심한 학생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가관, 그리고 뭐 봉사정신,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먼저 사관생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개의 소위 일국의 생도. 생도는 용모가 단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용모 단정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끝에서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뛰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체력 면에서도 아주 강인한 체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생들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건 어디서나 똑같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세. 저는 또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군 간호사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만을 이제 좀 생각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간호들 가려다가 에이 국군 간호사관학교 가자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학비도 안 들고 뭐 다 무료라고 하는데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간호만을 생각하고 와서는 이 과정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 50, 군인 50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인이 충분히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만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군인만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중도에서 하차하는 인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간호와 그리고 군인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영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것은 일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사실 호국강성인 사실 장교를 배출하는 이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 대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말씀하신 대로 군인에 대한 뭐 100%를 보자면 우리 수치상으로 보자면 군인 50%, 그 다음에 간호라고 하는 부분에 50% 이것이 둘 다 갖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준영님 좀 아까 이제 지원 자세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국영수를 세 과목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체검사 기준은 일반 다른 사관학교와 거의 유사한가요? 네. 다른 사관학교와 유사하고요. 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혹시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면접은 뭐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한 3분과 보통 분과로 나눠서 이제 면접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분과란 말이 전 잘 생소해서 각 분과마다 아마 보는 것이 좀 틀릴 겁니다. 어떤 분과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어떤 분과는 뭐 국가관에 대해서 본다든지 또 용모와 말하는 자세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본다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또 뭐 국가 뭐 애국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중에 말씀하신 가운데 체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체력은 높이 평가하는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근데 뭐 타 사관학교는 정말 체력이 정말 기본입니다. 저희도 체력은 기본인데 여자 생도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그 체력은 일반 평균적인 여성들보다는 훨씬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좋다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레인지가 있잖아요. 네. 각 이제 구간별로 본인이
이제 그 구간에 들면은 그 점수를 받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않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 그리고 이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체력은 생도 생활에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장교도 체력 검증을 합니다. 3km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게 기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급, 1급, 3급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진급 때 점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도 때부터 길러놓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상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계속 뭔가 진급이 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사관학교에서는 그런 진급, 나중에 이제 쭉 자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갖춘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고 또 들어가서 그걸 갖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뽑을 때, 선발을 할 때 역량,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관학교 이 과정이 그냥 과정이 아닙니다. 다들 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정말 부대에 가서는 그 역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 그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남학생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증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무적인 일인가요? 아니면은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떤 이 집단에는 좀 남녀가 골고루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나고 또 여성이 할 수 없는 것들, 좀 부족한 면들, 남성이 하기엔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상호 조화가 돼야지만 그 조직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생도가 이렇게 조금 증가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준영님, 그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 즉 임관하고 나면 이제 각 군에 배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간략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당시에 생도들은 육해 공군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육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으로 이제 간다면요. 그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의 병원으로 이제 임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에는 전방 6개, 후방 6개에서 총 12개의 병원이 있고요. 병원으로 가면 처음부터 간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1, 2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한 경우에 각자 뭐 내과 병동, 외과 병동 이렇게 이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간호사 일이 그렇지만 3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통상 한 2년 정도 또는 많게는 3년 정도 한 근무지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후방에 있던 간호장교들은 이런 초급 간호장교들은 이제 전방으로 갈 때는 사단 의무대로 많이 이제 임지를 가게 되는데요. 이런 사단 의무대는 육군 예하의 이제 사단 의무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장병들을 이제 뭐 훈련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제 공군과 해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해군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해군 포항병원이 있고요. 해군 해양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주로 하고요. 또는 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세계 일주하는 순항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훈련을 할 때 같이 배에 탑승해서 의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의무대가 있습니다. 항공의무대가 있어서 그 의무대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공군도 마찬가지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 청주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 질문을 드리면, 전시. 물론 지금 뭐 저희가 그건 원치는 않습니다만, 전시에는 그러면 그 간호장교의 임무는, 물론 이제
부상당한 장병들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50%의 군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시에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간호장교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모두 자기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호장교의 개인 화기는 권총입니다. 그래서 권총 사격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개인 화기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얼마나 잘 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에는 저희가 이제 전식 업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대의 계획에 따라서 병원을 이동하거나 또는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거나 이런 부대 계획에 의해서 그 간호장교는 움직입니다. 자,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가 좀 무겁고 좀 조금 예민한 질문들을 좀 드려서 했습니다만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이제 잊어버렸는데요. 사실은 저는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고 사관학교 합격을 하고 제가 좀 아팠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도 못 타고 어떤 교실 같은 데 가서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숨 막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에서부터 소아과까지 모든 그런 외래를 다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집에서 초속신앙이죠. 굿도 하고 막 했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군의 어떤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입교라 또는 기초군사훈련 이런 거를 합니다. 간호사관학교는 가입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 가입교 기간이 돼서 우선은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 아픈 와중에도.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뭐, 성공적인 어떤 생활을 다 하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으셨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이제 언제 나오나, 못 이길 거 뻔하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기다리셨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너무 바빴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군가, 외울 것도 너무 많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매드 메이킹도 해야 되고요. 구보도 달려야 되고요. 아침 6시 기상부터 10시 잠을 잘 때까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정말 딱 맞게 적응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을 너무 정말 꽉 짜여진 훈련 속에서 제가 아프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입학식 때 우셨는데요. 그만큼 사관학교가 너무나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들어와서는 문화적 충격 그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해로운 영향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영향도 있고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영님께서는 하여튼 그 사관학교가 순기능이 더 컸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좀 이렇게 통통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굉장히 빼빼했었거든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생선도 냄새 난다고 안 먹고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사관학교가 뭐 제 입맛에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아침에 구보하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입빵이었어요. 빵을 2개 먹는다고. 네, 빵을 2개 먹는다고 입빵이었는데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6kg가 불었어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관학교를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준영님 어쨌든 여러 가지 인생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건강이나 신체적인 부분이든 간에 많은 변화를 좀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제 국가관이죠, 국가관은 군인으로서 제가 현역 장교, 생도 생활을 거쳐서 현역 장교를 21년 했잖아요. 토탈 25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저의 국가관은 전역을 해서도 지금 군복을 벗었지만 군복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항상 달려가는 그런 현역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님,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깨닫고, 국군의 간호사관학교가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정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관학교를 가야 될 정말 그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네, 그래서 말씀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생도 생활과 성공적인 군 생활을 순차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성공적인 생도 생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생도 생활은 장교가 되기 전에 장교로서의 소양을 몸과 신체적, 정신적 그런 소양을 연마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 생도 생활을 하면은 아마 후회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적입니다. 성적. 이 성적을, 대학 성적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군 생활에서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생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진급을 할 때, 이제 장교가 돼서 진급을 할 때, 생도 시절에 성적이 들어갑니다. 특히 초급 장교. 그리고, 이제 장기를 신청할 때. 그래서 그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호라는 학문이 그냥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알고 치우는 나만 끝나는 배워서 나만 알고 끝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좀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학이라는 건 의학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충실하게 간호학을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놓치거나 소홀히 했던 그 부분은 언젠가 임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를 하든 환자가 피해를 입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강의 그리고 시험 뭐 이런 것들에 모두 충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희 중령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정말 교과서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마치게 되면 자, 성공적인 군 생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군 생활은요, 멋있는 장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멋있다는 거는요, 개인적인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멋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장교로서 품위를 갖추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의 지향점을 놓지 않는 그리고 이타적인 이런 장교가 원한다면 상위 계급으로 진출도 가능하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쭉 거쳐서 이제 군의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군 간호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군 간호의 미래는 어떨 거라 보십니까? 제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 간호 장교가 순중을 통해서 수백 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중이라는 건 군대에서는 없는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통상은 다른 인원에서 빼서 우리 인원으로 옮기지만 이 순증은 없는 인원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거든요. 근데 간호장교가 순중이 돼서 수백 명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군 간호의 미래,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순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인원 수도 확대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교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리더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리더십이 군에서도 발휘될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좀 발휘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굉장히 좀 사관학교의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전망은 좀 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군 간호장교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장시간 동안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 인터뷰를 보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령님 오늘 장시간 동안 고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관 등용문을 좀 추천한다. 이런 점이 있다. 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관 등용문은 1974년부터 50년간 그 사관학교 입시와 경찰대학 입시를 위해서 외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수진과 그리고 꽉 짜여진 아주 맞춤형 커리큘럼을 가지고요. 학생이 원하는 입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초대받아서 인터뷰를 한 거 보면요. 정보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입시, 그리고 경찰대학 입시, 여기에는 정보력,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맞춤형 커리큘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엔딩인데요. 네.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 또는 현재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배님으로서 좀 격려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학 중인 생도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학생은 굉장히 마인드가 출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또 국가와 또 군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시면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